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텃밭도 가꾸고 책도 쓰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실제로 퇴직 1년 만에 새벽 배송 트럭을 몰고 있는 65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 대기업 생산직에서 35년을 성실히 일했고 집도 마련했고 자녀들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1960년대생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기를 몸으로 이끈 주역들입니다. 아버지가 되어 가족을 부양했고 아들이 되어 부모를 모셨으며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충실히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은퇴 쓰나미라 부릅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860만 명의 60년대생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동시에 정년 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거대한 인구 집단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연령대이며 연금과 자산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 대리운전, 경비 업무 등 고강도 저임금의 일자리로 재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계획은 있었지만 준비는 없었습니다. 많은 60년대생들이 연금이 있겠지,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며 집 한 채가 곧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부모 봉양의 대부분의 자산을 쏟아부은 2세대에게는 노후 준비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명예퇴직 후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63세인 박영희 씨는 59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퇴직금으로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나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 문제는 개인의 무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업은 50대 초반부터 퇴직을 유도하고 국가는 은퇴 후 삶을 책임질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중심의 교육 문화와 가족 부양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도 이 세대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외면한 채 또 다른 쓰나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부는 실질적인 노후 지원책과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니어 인력을 퇴출이 아닌 재배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는 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수록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 즉,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빈곤과의 싸움에 들어간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아껴 쓰고 열심히 살아도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의 틀 안에선 버틸 수 없는 거죠. 폐지를 줍는 전직 공무원 출신인 68세 박진수 씨는 구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이었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공무원 연금은 생활비와 월세,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동네 뒷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럴 줄 몰랐어요. 공무원이라면 안정된 노후가 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집도 없고 퇴직금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연금으로 받을 걸 후회합니다. 이런 현실은 박진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지방 소도시 골목에서도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간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 이들은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집값 상승, 건강 문제 등 수많은 변수에 휘둘리며 결국 자신을 위한 준비는 미뤄두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의 노년층 상당수는 존엄 대신 버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서 존엄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결국 빈곤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됩니다. 이토록 무거운 현실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지금의 은퇴 쓰나미와 노인 빈곤은 단지 고령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거대한 변화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4가지 정도로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근대적 관념.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는 자녀가 부양한다는 인식에 기대어 왔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 복지에 손을 놓았고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등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는 이전처럼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맞벌이가 기본이 된 시대, 자녀도 자신의 생존이 벅찹니다. 결국 부모 세대는 기댈 곳이 없고 자녀 세대는 죄책감 속에서 무너져 갑니다. 2.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 국민연금은 원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도입 시기가 늦고 급여 수준이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60년대생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고 가입했더라도 납부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수령액 자체가 적습니다. 결국 지금 은퇴하는 세대는 연금을 받아도 최저 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노동시장의 고령자 배제 구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령자를 사실상 퇴출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50대 중반이면 명예퇴직을 종용당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저임금, 고강도 노동입니다. 노후에도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시니어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4. 내 집 마련이 곧 노후 대비였던 사회. 60년대생들에게 부동산은 곧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산의 80에서 90%를 집 한 채에 몰아넣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세, 관리비, 유지비가 부담이 되고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 외엔 유동성 없는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전세로 가자니 세입자로서의 불안과 체면이라는 심리적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60년대생은 앞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술은 발전했지만 병원비 부담은 여전하며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찾을 수 없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지금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제도, 사회, 개인 이 세 축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 세 축을 말해보려 합니다. 1. 제도는 현실을 따라와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낮은 소득 대체율로는 노후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투명하게 설득하고 수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각지대도 줄여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단지 일부만을 위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 노동 정책을 단순한 일자리 수치 채우기가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인은 일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존중받고 경험이 자산이 되는 구조. 그것이 진짜 고령 친화적인 사회입니다. 2. 사회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래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은퇴한 부모와 바쁜 자녀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결국 고립이라는 이름의 단절 속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삶은 혼자 꾸려갈 수 없는 여정입니다. 특히 노후는 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마을, 커뮤니티는 이제 돌봄의 보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늙어가는 삶. 북유럽처럼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 동네 공동부엌, 공유 텃밭 같은 곳에서 다시 연결된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도 막연한 기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괜찮겠지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준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기대는 자산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지금의 소비와 생활 패턴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혼자서 끙끙 앓는 대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나이 들고 싶은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 노후는 단지 시간이 흐르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줘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지금의 은퇴 쓰나미는 단지 고령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온 돌보지 못한 존엄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더 단단한 제도를 요구해야 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더 성숙한 개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새벽 배송 트럭을 몰고 있는 65세의 김정호 씨에게도, 내일의 나에게도 이제 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